이 땀은 내가 평생 열심히 일한 후에 가진 전부인데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어 달라고 하십니까? 이 땅은 원래 가족 소유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언니가 들고 있으면 불려줘야지 그렇게 매달리지 말고. 만약 애저씨가 이곳을 가족의 땅으로 여긴다면 엄마가 저를 혼자 키울 때 가족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면 이 땅이 같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건가요? 당신의 딸은 왜 그렇게 이기적인가요? 평생 땅을 왜 관리하세요? 이쯤 되면 가족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손을 생각하지. 그 말은 어머니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셨던 삼촌에게서 우리 집 것이 한가운데서 울려 퍼졌다. 어머니는 오래된 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마른 손은 법원 종이를 꽉 조이고 마치 긴장을 풀기라도 하듯 그녀가 힘들게 만든 모든 것을 떼앗아댈 것이다. 이것은 내 자산이고 내가 만든 힘든 날들이다. 너희들은 권리가 없어 라고 어머니는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피곤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라고 부르는 할머니 자신의 배신감 때문에 떨렸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제가 가장 신뢰하는 제 남편 현우가 제게 작은 소리로 말했을 때였습니다. 땅을 팔아요. 해결해요. 내 엄마가 지켜도 소용없어. 그가 한 말은 내 얼굴에 일격을 가하는 것과 같았고 나는 침묵을 지켰다.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그것은 우리 어머니의 땀, 눈물이다.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지 않니? 라고 나는 소리쳤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느낌이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토지나 돈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한 어머니가 평생을 지켜온 배신, 탐욕, 희생의 이야기다. 친척들이 등을 돌릴 때, 배우자다 다른 사람의 편을 들 때, 저는 어머니를 보호할 힘이 있고 그녀가 만들기 위해 평생 희생한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누구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가슴 아픈 이야기. 우리 어머니는 가족이 돌아오기에 가장 평화로운 곳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녀의 토지 분쟁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보면서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무식해 보이지만 어머니의 모든 희생, 사랑, 불굴의 딴이다.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남편도 등을 돌렸다. 이 전제는 제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돈이 우정을 깨뜨릴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단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한 시험일까? 내 얘기를 들어주면 눈을 뗄 수 없을 거야. 저는 올해 36살이고 한국의 분주한 항구 도시인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평화롭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제가 9살이었을 때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이고 자주 다투고 싸우는 제 아버지와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 후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경남의 작은 마을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처음 며칠은 엄마와 아이 모두에게 매우 어려웠다. 어머니는 사회의 시선과 편견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짐을 짊어져야 한다. 나는 엄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일을 열심히 하셨던 것을 기억한다. 들판에 벼를 심는 것부터 집에서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바느질을 받는 것까지. 어머니는 항상 우리가 노력만 하면 되고 어려움도 곧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속 깊은 곳에서 나는 항상 엄마가 결코 말하지 않은 피곤함과 외로움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삶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이겨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햇빛을 쬐고 끊임없이 일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대한 기억은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나는 엄마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한 엄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가끔 저는 어머니가 제 아버지를 떠나 이 외로운 길을 택하신 것에 대해 후회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성숙해지는 나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보기 드문 미소를 보면 어머니에게는 옳은 결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저는 어머니가 저를 육체적으로 키웠을 뿐만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부산 생활은 어머니와 내가 그 작은 마을에 살면서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꿈이었겠지만 포기하지 않은 날들의 결실이었다. 저는 슬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사랑과 끈기가 모든 것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글을 씁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는 작지만 강한 여자이시며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머니는 힘든 육체 노동에서 시작하셨죠. 식료품점에서 일하셨고 다른 사람의 집을 청소하셨고 제가 공부할 돈을 벌 수 있는 한 어떤 직업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바닥을 닦으시거나 하루 종일 서서 들것에 땀을 흘리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여전히 조용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이웃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김언니, 저는 그녀가 어렸을 때처럼 배고픔을 참지 않을 만큼만 벌면 돼요. 맨세코 무릎 꿇고 평생 가닥 닦아도 공부 못하게 할 거야. 그 말은 어머니의 약속뿐만 아니라 내가 그녀의 마음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로서 내 마음에 새겨졌다. 얼마 동안 일한 후에 어머니는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 결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온 가족이 잠들었을 때 나는 어머니가 작은 부엌 식탁 앞에 앉아 모아둔 동전을 일일이 세는 것을 보았다. 엄마는 나를 보고 지친 얼굴에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지은아, 엄마 김치찌 차리면 어떻게 생각해? 내가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성공하면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될 거야. 나는 그 당시 이해하지 못했고 단지 호기심으로 어머니를 볼 수 있었다. 엄마가 한대요. 초기에는 양념부터 김치통 담그기까지 엄마가 직접 모든 것을 했다. 밤새 소금물에 담그느라 손이 붉고 김치를 하나씩 들고 시장에 나와 팔아야 하기 때문에 어깨가 축축하다. 한 번은 한 고객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 김치를 팔 건가요? 사람들이 시장에 버린 거랑 다를 게 없어. 나는 옆에 서서 화가 나서 온몸을 떨고 다시 켜려고 할 때 엄마가 내 손을 끌어당기며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얘야. 노력만 하면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어머니는 김치 한 조각 한 조각에 인내심을 갖고 맛이 완벽해질 때까지 레시피를 반복해 보았다. 점차적으로 어머니의 작은 김치집은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온 손님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다. 어느 날 예상보다 일찍 매진되었을 때 엄마는 나를 보고 지은아, 봤어? 포기만 안 하면 다 잘 될 거야. 끊임없는 노력과 노력 덕분에 어머니는 마침내 마을 중심 근처의 작은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경멸도 받지 않는 더 큰 김치 가게를 차린 것은 어머니의 가장 큰 꿈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새 가게를 청소하는 것을 도울 때 우연히 어머니의 손을 만졌던 때가 기억난다. 그 손은 거칠고 굳은 견이며 갈라진 상처투성이었다. 엄마, 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나는 물먹였다. 어머니는 묻기만 하셨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희생이 선명하게 보였다. 지은아, 미안해 하지 마. 엄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죄책감을 느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한 삶을 살기 위해 한다. 너는 잘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그 말들은 마치 나를 깨우는 종소리 같았다. 나는 어머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사랑과 끈기가 충분할 때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가르쳐준 그 가난 여성에게 내 인생은 앞으로 가장 큰 감사의 말이 될 것이다. 30살 때 서울에서 근무하는 은행원 현우와 결혼했다. 제 인생의 큰 이정표였지만 동시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내가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서울로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들은 날, 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하셨다. 나는 그녀에게 헤어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그녀는 내 앞에서 슬픔을 결코 드러내지 않았다. 결혼식 전날 엄마는 나를 밤으로 불러 모아 통장 한 권을 건네주었다. 여러분이 8천만 원에 육박하는 숫자를 보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느낌이었다. 김치 판매부터 장마당까지 어머니다 수년간 저축한 돈이 전부다. 별표, 엄마, 못 받겠어요.
별표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내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별표 얘야. 이건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서울의 아파트는 아이들이 새로운 행복을 건설하기 시작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엄마와 떨어져 살지만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나는 만족해. 별표. 그 말들이 나를 따끔하게 했다. 저를 키우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던 어머니의 빈약한 손을 바라보았고 저는 죄책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나를 돌보느라 바쳤지만 이제 그녀는 내가 더 나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다. 내가 서울로 이사 온 날, 엄마는 문 앞에 서서 희망과 슬픔에 찬 눈빛을 보냈다. 내가 차에 탔을 때 그녀는 내가 못 볼까봐 두려운 듯이 손을 흔들며 여전히 서 있었다. 가는 길에 나는 백미러에서 사라져가는 어머니의 작은 모습을 계속 뒤돌아보았다. 나는 어머니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희생이 완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삶이 항상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저는 어머니를 너무 그리워해서 모두를 남겨두고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제가 약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요. 할머니는 전화를 할 때마다 항상 말씀하셨다. 별표, 엄마는 건강해. 걱정하지 마. 너랑 현우만 잘 지낸다면 난 행복해. 별표 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엄마는 오래된 집에 혼자 앉아 외로움을 감추려고 애쓰고 있을 거야. 어머니의 희생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 아무리 성취하든 나는 엄마가 나에게 준 무조건적인 사랑과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수 없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지나고 저는 어머니가 주신 것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어머니는 강한 여자일 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멋진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우와 나의 결혼 생활은 처음에는 아주 평탄했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며 항상 가족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싶은 남편입니다. 나는 완전한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우리 관계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은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현우는 우리 엄마보다 그의 가족에게 점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그는 정기적으로 친부모님께 돈을 보내는데 매달 한 푼도 빠짐없이 보내요. 때때로 그는 집에 방문해서 모든 선물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제가 그에게 서울에 집을 짓기 위해 저축한 돈을 다 써버린 어머니께 약간의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도움이 필요 없어. 그녀는 괜찮아. 그리고 우리 엄마도 돈 닿는 거 싫어하시잖아. 그렇죠. 별표. 그 말들은 마치 내 마음을 찌르는 칼 같았다. 네, 어머니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어머니께서 제가 편안히 살기를 원하시는 방법일 뿐이고 가족들에게 더 많은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모든 것이 시작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한 번은 현우 씨한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나는 말했다. 별표. 당신은 나의 어머니도 당신의 부모님만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별표 하지만 그는 냉담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별표. 너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엄마는 생각보다 힘이 세. 할머니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별표. 나는 실망했고 심지어 화가 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어머니는 제 마음의 감정을 누그러뜨리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엄마한테 이것에 대해 전화했을 때 엄마는 그냥 살짝 웃으시고 말씀하셨어요. 큰일 내지 마, 이해야.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면 된다. 현우 좋은 사람, 소중히 여겨야 해. 별표. 엄마가 항상 날 생각해주는 거 알아? 그녀에게 가족의 화디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그 조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질 뿐이다.
왜 어머니의 희생이 그렇게 경시되었습니까? 딸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모든 것을 준 여자가 왜 합당한 존경심으로 보답받지 못했을까? 밤늦게 현우가 잠들면 혼자 창가에 앉아 시골 자든 집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나는 그녀가 부엌 식탁 앞에 앉아 실한 스탬프가 찍힌 얼굴에 희미한 불빛을 비추고 여전히 자신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상상했다. 그 생각에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엄마 말처럼 화목한 가정을 지키면서 내가 할머니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마도 엄마가 가장 보고 싶은 것은 내가 행복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내 평생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 그녀가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된 풍요로움 속에서 잊혀진다면 내가 어떻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가장 큰 사건은 어머니가 일찍 잠을 보러 가다가 넘어져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 소식은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제가 항상 강하고 어떤 것도 쓰러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어머니는 지금 경산에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계십니다.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둘러 모든 것을 정리했지만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그녀를 보니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 외삼촌 사모 아저씨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는 좀처럼 왕래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어머니를 열렬히 방문해서 케이크 선물을 들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처음에는 삼촌이 어머니를 정말 신경 쓴다고 생각했지만 삼촌의 그 뒷말이 나를 의심하게 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어머니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사모 아저씨는 내 옆에 앉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삼촌은 웃으며 서울에서의 내 생활과 현우 씨, 그리고 내 직업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몇 마디 후에 삼촌은 어머니의 땅으로 화제를 돌렸다. 별표, 지은아, 엄마가 남겨주신 땅.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낭비하지 않도록 판매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도미한다면 나는 적절한 가격으로 다시 살 것이다. 서로 이득이다. 별표. 나는 약간 놀랐고 즉시 대답했다. 별표. 저는 그 땅이 어머니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아직 회복되지 않으면 탈 수 없습니다. 엄마가 절대 안 닫아줄 거야. 별표. 하지만 사모 아저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삼촌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 별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땅은 이전부터 가족의 재산이었고 우리 어머니는 단지 지켜주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별표. 그 말들은 나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나는 가족 중 누구도 그 땅이 공유재산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어머니가 빈손으로 지은 김치집을 만드느라 진땀을 뺐던 곳이다. 왜 이제 와서 엄마 것이 아니라는 말이 나올까?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대답했을 때 목소리가 떨렸다. 아저씨, 그건 옳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어머니의 재산이고 아무도 그것을 탈도록 강요할 권리가 없다. 별표. 사모 삼촌은 어깨를 으쓱하며 싱긋 웃었다. 별표. 저는 아직 어리고 가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소유는 가족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도와주려는 거예요. 별표. 저는 마음의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지만 특히 어머니가 아직 병원에 계실 때 너무 큰 논쟁을 일으키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는 조용히 있기로 결정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경계하고 있었다. 저는 어머니가 평생 키우시던 소중한 재산을 잃게 할 수는 없어요. 그날 이후 사모 아저씨는 가끔 병원에 들르시지만 매번 삼촌의 문의에 억지를 느낀다. 삼촌은 단지 내가 땀을 탈도록 강요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어머니께서 슬퍼하시거나 걱정하실까 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이 나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녀가 그 땅을 얻기 위해 희생한 모든 것을 위해 그 땅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어머니의 건강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약하시다.
아마도 경상에 누워있는 날들은 어머니로 하여금 미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많이 갖게 할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엄마가 다시 전화를 걸어 목소리가 가볍지만 엄숙한 목소리로 결표 지은 엄마는 유서를 쓰기로 결심했어요. 엄마는 너에게 집과 땅을 물려줄 것이다. 엄마는 내가 앞으로 어떤 분쟁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결표. 나는 놀라서 급히 반대했다. 결표. 엄마, 아직 건강하시니까 지금 이럴 필요 없어요. 그건 아직 생각 안 해도 돼. 결표. 그러나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확고한 눈빛으로 결표. 아니, 딸아. 엄마는 평생을 나를 위해 살았고 이제 나는 내가 들어오는 소리에 골치 아프지 않도록 이 재산이 내 소유인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다. 엄마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결표. 며칠 후 어머니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결점을 가족에게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이원잠을 썼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초청하여 증언을 하고 모든 것이 합법적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정보가 퍼졌을 때 외가족 가족, 특히 상호 삼촌은 가만두지 않았다. 불과 며칠 후 선촌과 몇몇 친척들은 항의할 만한 온갖 이유를 들고 어머니의 집으로 몰려갔다. 별표.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결표. 사모 아저씨가 불평투성이인 목소리로 말했다. 별표. 조산이 남긴 땅인데 어떻게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지은이한테 마음대로 다 맡길 수 있어요? 별표. 어머니는 혐정을 유지하셨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 피로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별표. 이 땀은 내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사는 땅이고 내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곳은 조상의 땅이 아니라 제 딸을 위해 제가 평생을 바친 것입니다. 별표. 그러나 어머니의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또 다른 친척이 말했다. 별표. 그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내가 돈 주고 샀지만 여기는 가족 땅이야. 언니는 재량권이 없어요. 별표. 나는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반박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별표. 만약 이곳이 정말 조상의 땅이라면 왜 아무도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셨을 때 어머니를 도우러 오지 않았을까요? 당신은 이 땅이 가치 있을 때만 나타날 수 있다. 그게 공평한가요? 별표. 나의 말이 집안의 분위기를 무겁게 했다. 선촌 사모는 나를 바라보며 차가운 눈빛. 별표.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족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전통을 존중할 줄 모른다면 내가 이것을 법에 올릴 것이라고 비난하지 마세요. 별표. 나는 삼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언제나 침착하셨지만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그녀는 일어나서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별표. 만약 당신이 법을 제정하고 싶다면 하세요. 저는 두려울 게 없어요. 하지만 압박감을 가지고 나와 내 딸의 것을 빼앗을 필요는 없다. 별표. 오후 내내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사모 삼촌과 다른 친척들은 분노로 떠났다. 떠나기 전에 삼촌은 돌아서서 나를 차갑게 만드는 한마디를 말했다. 그냥 기다려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어머니 앞에서 강해지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땅이나 재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엄마와 저의 불굴의 시험이었죠. 어머니가 평생을 바치신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시험이었죠.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항상 어머니 편에 서서 할머니와 저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것들을 보고하겠다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외가족의 압력에 직면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가장 예상치 못한 일이 현우 씨로부터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어머니의 땅을 지키는 것에 대해 그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파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땀을 팔아서 얻는 돈은 투자나 더 유용한 일에 쓰일 수 있다. 땀을 지키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전면이다. 별표. 나는 아연실색했다. 그 말은 내가 당신에게 준 신뢰에 대한 펀치와 같다. 별표. 현우 씨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 땀은 단지 재산이 아니다. 저희 어머니의 평생의 노력이죠.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별표 하지만 그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다. 별표. 어머니는 이제 늙으셨는데 딴이 뭐가 필요하세요? 탈면 모든 사람이 이익을 얻는다. 친척들로부터 오는 모든 종류의 문제에 직면하기 위해 보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별표. 저는 제가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현우가 이제 와서 그런 차가운 말을 하는구나. 나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목소리가 떨렸다. 별표. 당신은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땅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당신을 돌보기 위해 희생한 모든 것이다. 어떻게 판매를 찬성할 수 있습니까? 별표. 하지만 최악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 병원에서 어머니를 뵙고 집에 오는데 한 이웃에게서 현우가 동네 카페에서 사모 아저씨를 만났다는 말을 들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예감이 나에게 분명히 하라고 말했다. 나는 현우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별표. 네, 만났어요. 나는 단지 너희 어머니가 땀을 탈도록 설득하고 모든 것을 끝내려고 했을 뿐이다. 별표. 내 심장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다. 별표. 내가 뒤에서 이거 했어? 나는 심지어 너희 의견을 묻지도 않고 너희 어머니의 감정을 생각하지도 않는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별표. 현우는 여전히 침착하고 다소 화가 났습니다. 별표. 당신은 온 가족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땀을 팔면 우리는 투자하거나 삶을 개선할 돈이 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별표. 그 말들은 마치 칼로 내 마음을 타고 들었다. 처음으로 현우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나 어머니의 감정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평생을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데 썼던 어머니는 이제 장애물과 제거해야 할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다.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별표. 현우 씨, 당신은 더 이상 내다 믿는 남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의심하게 만든다. 엄마를 존중하지 않으면 널 존중하지도 않아. 별표.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돌아서서 나를 고통과 실망으로 내버려 두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웠을 때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일어난 모든 일을 생각했다. 제 결혼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약 제 배우자가 가족의 희생과 사랑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저는 당신과 계속 함께 살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끊임없이 경고음이 울리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계속 반복되었다. 협박에 그치지 않고 상호 아저씨는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어머니를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때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가족 중 한 명이 우리 어머니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을까? 단지 그녀가 평생을 건설하는데 바친 땅 하나 때문에? 나는 나를 질식시키는 것 같은 불공평함을 느꼈지만 나를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소식을 알게 된 어머니의 침착하지만 피곤한 눈빛이었다. 걱정 마. 내가 화가 끓어오르면 엄마가 말했다. 엄마는 이것에 대해 오랫동안 마음의 준비를 해왔다. 안 무서워요. 진실은 스스로 모든 것을 말해준다. 저는 어머니의 말을 믿고 싶지만 법정 싸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맞서야 한다는 압박감이 어머니에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법정으로 가던 날, 어머니는 법정 한가운데에 서서 자신이 가족이라고 불렀던 사람들과 단둘이 마주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힘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촌지단인 상호 삼촌과 면면이 헌서류를 꺼내면서 이 땅은 원래 가족 재산이었고 어머니가 간수일 뿐이라며 이제는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마치 진실은 자기 손에 쥐어진 것처럼 굳은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우리 엄마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등을 굳게 펴고 일어섰지만 긴 압박감에 지친 눈으로 똑똑히 보였다.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땅, 나는 형제 자매들로부터 돈이 필요할 때 다시 샀다. 나는 그들에게 한 푼도 빠짐없이 한 푼도 지불했다. 이것은 조상들이 남긴 땅이 아니라 딸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열심히 일한 날부터 제 업적이다. 아무도 나에게 그것을 포기하라고 강요할 권리가 없다. 재판실은 잠시 조용해졌다. 나는 어머니를 보고 뿌듯함과 동시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이었고 그녀가 얻으려고 애썼던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완강해 보이시더라도 저는 이 전쟁의 매 순간이 그녀의 기력을 고갈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판이 있은 후 며칠 동안 어머니의 건강은 갈수록 쇠약해졌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압박감과 마음의 고통이 그녀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한 번은 제가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녀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눈은 공허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내가 괜찮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그저 살짝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괜찮아. 지은아. 어머니는 한때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되어 슬플 뿐이다. 그 말들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나는 건강뿐만 아니라 그녀가 소중히 여겼던 가치들이 배신당했다는 것을 깨닫는 실망감 때문에 그녀의 눈빛에서 피곤함을 분명히 보았다. 나는 결과가 어떻든 어머니와 그 땀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단지 그것이 재산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한 희생과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 싸웠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어머니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법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때 가족이 가져다 준 평화이며 지금은 빼앗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현우는 저를 지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땅을 파는 것에 동의하라고 계속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는 자주 이 땅을 보유하는 것은 불필요한 말썽만 일으킬 뿐이라고 반복했다. 저는 여러 번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어머니의 희생과 노력의 증거인 어머니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근데 그때마다 현우가 냉정하게 가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법정에서의 긴장된 하루 끝에 집에 와서 현우 씨로부터 토지 매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좀 현실적이어야 돼, 지은이 라고 부담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왜 그 땅을 지키세요? 우리는 그것을 팔 수도 있고 투자로 얻을 수도 있고 더 유용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불필요한 갈등들을 오래 끌어야 하는가? 나는 그를 보고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다. 현우 씨,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단지 땅이 아니라 어머니가 얻기 위해 희생한 모든 것이다. 그것은 교환이나 계산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어깨만 으쓱했고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알겠지?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어머니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나요? 할머니는 나이가 많으시고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땀을 지키는 것보다 그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게 낫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그는 가족이라고 말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 가족은 너와 나, 현우뿐만이 아니다. 우리 엄마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야. 그 말은 할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의 대답은 나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그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너희 어머니의 고집 때문에 내 가족이 이 난장판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은 나를 실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나와 모든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고 맹세했던 그 남자가 더 이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더 큰 충격은 현우가 상호 삼촌을 몰래 만났다는 걸 알게 됐을 때였다. 시골의 한 이웃은 그와 삼촌이 마을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나는 믿지 않지만 예감이 나에게 알아내라고 말했다. 현우와 대질할 때 땅 팔아먹으려고 사모 아저씨 만났어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는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태연하게 대답했다. 네, 저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들은 것을 믿지 않는다. 내 뒤에서 그렇게 해? 너는 나나 너희 어머니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니? 넌 내게서 모든 믿음을 깨뜨리고 있어. 하지만 현우는 나를 바라보기만 했고 눈빛은 짜증이 가득했다. 믿거나 말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는 단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해하기 싫으면 내 잘못이야. 그것은 잔이 넘치는 물방울이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실망감과 고통이 뒤섞여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결혼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준이를 위해, 작은 가족을 위해 붙잡으려 했지만 현우의 이기심과 무표정에 자신과 어머니가 계속 상처받게 할 수는 없었다. 많은 담을 뒤척인 후 나는 이혼하기로 결정했다. 현우에게 이 말을 한 날 그는 놀라는 기색도 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하세요. 후회하지 마요. 그 말은 우리 사이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끊는 것과 같다. 나는 짐을 챙기고 민준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마을에 있는 작은 집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슬프지만 상냥한 눈빛으로 문간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할머니는 별말 없이 저와 민준이를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너무 많이 참았어. 이제 엄마한테 돌아가면 다 잘 될 거야. 고향에서 다시 살아난 첫날들은 쉽지 않았다. 나는 타탄난 결혼에 대해 생각할 때 슬며시 삶의 리듬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 꼼꼼하게 김치를 담그는 엄마를 보거나 민준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조금 놓인다.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번은 불가에 앉아 있을 때 엄마가 부드럽게 지은아, 후회해? 라고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마른 손을 잡았다. 아니, 엄마.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 더 일찍 깨닫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다. 여기서 엄마랑 민준이한테 다시 찾았어. 비록 앞길이 험난했지만 나는 내가 잘 선택했다는 것을 안다. 저는 냉랭한 결혼 생활에서 자신을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켰습니다. 제 어머니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가치들. 저는 계속해서 할머니를 보호하고 이 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몇 달 동안 격렬한 투쟁 끝에 어머니는 결국 승소했고 평생 동안 공들여온 땅의 소유권을 지켰다. 판사가 우리 편이라고 판결문을 발표했을 때 가슴에서 커다란 바위가 꺼낸 것 같은 엄청난 안도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어머니를 바라보니 이 승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즐겁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거기에 앉아 피곤한 얼굴을 하고 공허한 눈빛으로 먼 곳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굳건히 지키던 손이 이제는 지쳐서 떨린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가 법정을 떠날 때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종종 김치를 담그곤 했던 창가의 작은 의자에 앉아 천천히 말했다. 엄마는 땀을 지켰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잃었어. 엄마는 항상 서로를 사랑하고 돌볼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족 말이야. 그 말들은 내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고 그녀의 눈빛의 상처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법적 분쟁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소중히 여겼던 관계들의 파탄 때문입니다. 할머니와 함께 많은 추억을 쌓았던 어머니와 친했던 삼촌 사모와 친척들은 이제 이스라엘인 싸움에서 이방인, 심지어 라이벌로 변했다.
법정에서 보낸 세월은 어머니의 힘을 고갈시켰을 뿐만 아니라 쉽게 치유되지 않는 정신적 상처도 남겼습니다. 나는 조용한 저녁에 어머니가 마당 앞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한다. 엄마는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 여전히 돌아갈 곳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 말은 내 마음을 파고드는 칼과 같다. 엄마가 나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만약 내가 양보한다면, 내가 일찍이 그 땅을 팔기로 동의했다면 모든 것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저는 어머니가 평생을 희생하여 건설한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없는 선택이었다. 어쨌든 우리 어머니는 상처를 입으셨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우리에게 땅을 가져다 주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에도 큰 공백을 남겼다. 그 후 며칠 동안 억지로 일어나려고 해도 그녀가 예전처럼 강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할머니는 말수가 적고 웃음도 드물다. 한 번은 그녀가 책상 앞에 앉아 가족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을 뒤집는 것을 보았다. 사진 속 사모 아저씨는 엄마 옆에 서서 갈등이 없었던 것처럼 활짝 웃고 있다. 저는 그녀가 한숨을 쉬며 사진을 접어서 작은 상자에 담는 것을 보았습니다. 법이 내 편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혹한 날들이 나왔고 상처 입은 행동들이 일어났고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 매일 어머니를 보며 저는 어머니를 만회할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할머니와 함께 김치집에서 일하고 민준이를 돌보며 남은 날 동안 할머니께 작은 기쁨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도 없고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지만 현재를 더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외가족 가족이 이제 추억의 낯선 이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어머니가 그 땀을 지킬 때 옳은 일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단지 물질적인 재산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간인함과 나에 대한 그녀의 사랑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유산을 계속 지켜낼 것입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머니께서 제게 물려주신 모든 가치들 때문입니다. 이혼 후 나는 더 이상 지난 갈등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슬픔을 뒤로하고 가장 중요한 것, 즉 엄마와 민준이를 돌보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보는 평온함을 느꼈다. 마당에서 노는 민준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 갓소금에 절인 어머니 김치의 향기, 그리고 저녁에는 셋이 함께 앉아 내가 가졌던 그 어떤 것보다도 간단하지만 따뜻했다. 고향에 있는 동안 나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깨달았다. 돈은 아무리 중요해도 결코 사랑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 외가족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낯선 사람, 심지어 라이벌로 만드는 것은 욕심이다. 그것은 우리 어머니를 지칠 정도로 피곤한 나날들에 몰아넣었고 가족을 가장 신성시했던 어머니도 모든 사람이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한 번은 제가 엄마와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지은아, 엄마는 그들이 재산을 나눠달라고 해서 슬프지 않아. 어머니는 돈이 그들을 친정을 잊게 해서 슬펐을 뿐이다. 그들을 탓하진 않지만 우리가 가졌던 추억은 아쉬워요. 그 말들은 나를 감동시킬 수 없다. 저는 어머니가 화를 내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으며 소중한 관계가 눈앞에서 깨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의 깊은 슬픔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는 모든 사람이 마음에 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돈이나 개인적인 이익이 관계의 가치를 흐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엄마와 민준이와 함께 모든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나는 엄마가 김장을 하는 것을 돕고 할머니가 더 많이 쉴 수 있도록 작은 가게에서 점차 일을 맡는다. 어머니는 항상 자신이 여전히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녀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긴장과 외가족 가족의 실망은 그녀의 얼굴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나도 민준이랑 시간을 보내서 무너진 결혼 생활로 인한 상처를 아이에게 보상해준다. 나는 아이를 들판으로 데려가 연을 알리고 매일 밤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며 외할머니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겪었던 힘든 시간을 이야기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진정한 가족은 항상 우리가 힘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민준이가 저한테 엄마, 외할머니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세요? 안 피곤해요.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이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하신다. 오늘 우리가 가진 건 다 할머니의 희생에서 나온 거야. 비록 나는 아이가 아직 어리고 그 말들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아이가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민준이가 자라서 사랑하고 가장 단순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돈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절대로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지난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저는 어머니의 희생이 항상 제가 계속 더 잘 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엄마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녀의 평생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든 그녀가 쌓아온 가치들은 나와 민준이가 간직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 시골에서의 삶은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내가 오랫동안 찾던 평화를 가져다 준다. 엄마와 민준이와 함께 있던 날, 저는 제가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삶이었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지만 저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엄마가 있고 민준이 있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엄마와 민준이를 돌보는 데 온 시간과 마음을 쏟았다. 파란만장한 나날들이 지나고 인생은 힘들지만 항상 소중히 간직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겪었던 상처와 상실은 교훈일 뿐만 아니라 돈이 중요하더라도 사랑과 깊은 유대관계를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외가족 가족과 어머니 사이에 일어난 일은 나로 하여금 탐욕의 힘과 사람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했다. 돈은 때로는 구세주처럼 보일 때 서로를 사랑했던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 균열 사이에 어머니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기둥처럼 여전히 서 계셨다. 그녀는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필요로 하는 가장 깊은 가치인 희생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 매일 어머니를 보니 피곤함과 폭풍우 치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뿌듯함과 동기부여가 된 손자 민준을 볼 때마다 눈빛이 한결같이 밝아졌다. 저는 어머니에게서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는 한때 가족이었던 관계를 잃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살아오셨던 가치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믿음을 유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그녀가 겪은 모든 일에 대한 증거로 지금도 어머니의 것이다. 매일 아침 저와 민준이가 집 뒤에 푸르른 들판을 방문했을 때 저는 현관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조용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녀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돌보아 주신 모든 일환과 나무들을 하나하나 눈여겨보곤 했습니다. 나는 그 땅이 단지 재산이 아니라 나의 어머니가 항상 간직하고 있는 인내와 자존심의 상징이라는 것을 안다. 한 번은 민준이 형한테 엄마, 할머니 왜 이렇게 이 땅을 사랑하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소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땅은 그녀가 평생을 노동력뿐만 아니라 온 마음으로도 갖고 온 전부이기 때문이다. 아침 햇살 속에 펼쳐진 들판을 지켜볼 때마다 삶의 진정한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어머니께 은근히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계좌번호나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한 사랑, 희생, 결단력이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인생은 잃어버린 비교가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가치 있는 것을 남기고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땅에서 엄마와 민준과 함께 서 있을 때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찬다. 삶이 항상 쉽지만은 않은 것에 감사하며 제 평생을 지켜주신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녀와 그녀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똑같이 할 것입니다. 이 땅은 살 곳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항상 새겨둘 가장 귀중한 교훈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순간이지만 특히 돈과 재산이 개입될 때 가족 관계의 복잡성에 대한 매우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유산 분재는 항상 민감한 문제이며 인간의 가장 추한 면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친분을 깨뜨릴 가치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한 시험일까요? 제 생각의 답은 개개인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서 토지에 대한 문제는 법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치, 감정, 자존심 싸움이기도 하다. 어머니께 이 땅은 단순한 물질적 소유물이 아니라 평생의 소유물이며 희생과 불굴의 땅입니다. 그러나 가족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이익을 대가로 신성한 애착을 잊을 준비가 되어 있는 돈의 가치만 본다. 그것은 화목함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또한 어머님의 간인함과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돈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 희생,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한 확고함 같은 것들이죠.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가업 분쟁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동안 어머니는 자신의 가치를 지켰고 당신은 그녀의 사랑과 희생이 귀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친분 관계가 깨져도 어머니와 아들 곁에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옛 교훈으로 새 삶을 만들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나로 하여금 더 큰 질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왜 돈이 그렇게 강력한가? 그것은 동기가 될 수 있지만 갈등이 원천이 되기도 쉽고 심지어 가장 밀접한 관계를 낯선 것으로 바꾸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한 뒤에 무엇을 간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 이해, 혹은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 당신의 이야기는 슬프지만 의미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 땅이 단지 당신의 어머니의 희생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를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어떨까요?